자, 오늘 이번 시간은 그 저번 시간에 연결해 가지고 그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 있죠. 프린트의 1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항상 들어올 때에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 103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있죠. 요 두 가지를 구별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 13번에 보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좀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여기서 끊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손가락질 받을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뭡니까? 통정 허위로 나중에 가서 무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103조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14번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끊고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끊어요. 자, 그럼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 그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몰랐다 이거거든요. 그 이후에 매매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끊고요. 그 매매계약은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시를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항상 법률행위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 행위시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시를 기준에서 따지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범죄로 취득한 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103조에 해당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준수를 동그라미 치세요. 허위 준수를 하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건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진술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진술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근데 어떤 초과해서 만약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얘는 뭐예요? 얘는 103조 무효가 돼요. 초과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아예 뭡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데요. 여기는 허위성이에요. 허위 진술을 합니다. 그럼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아예 얘는 몇 조냐면 103조에 해당이 돼요. 아예. 그래서 당연히 이건 뭡니까? 초과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허위 진술이 포인트입니다.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당연히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6번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끊고요.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 동그라미 칠래요.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원래 진술을 하는 대가로 당연히 교통비나 식사비를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처럼 그 수준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면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에 부정행위 용서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동거라며 부정행위 용서 대가라고 하는 거 있죠. 부정행위 용서 대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바람을 펴가지고 그 신랑 앞으로 돼 있던 명의를 와이프 명의로 돌려주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집사람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을 함부로 팔지 말자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부정행위 용서하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약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자, 18번에 전통사찰 주지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절간. 자, 이 절과 관련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찰을 유지하는데 그 필수 자 불가결한 자 임야라는 게 있어요. 임야. 자, 이 임야 사찰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임야를 요걸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모두 증여를 해버렸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103조 위반이 돼서 당연히 무효가 돼요. 근데 여기처럼 뭐가 있냐면 주지직 임명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임명행위. 이런 것들은 103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찰이 나올 때에 임야란 글자가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지직, 임명행위 이렇게 나올 때하고는 두 개를 갈라쳐서 좀 봐야 되는데 18번에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를 동그라미 쳐요. 이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에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동그라미 칠래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자금을 가지고 나오는데 비자금은 손가락질 받을 짓이 아니다. 예, 그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될 겁니다. 자, 20번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103조에 해당되는 것과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 이 법률행위를 나누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보통 무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자, 무효가 돼. 효력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미 계약을 하면서 이행이 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행이 된 거. 그럼 요걸 뭐라고 하냐면 부당 이득 반환으로 이걸 돌려줘야 돼요. 부당 이득 반환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무효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게 있냐면 자,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첩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첩계약을 맺으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전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전을요. 그럼 지금 부동산이 여기에 와 있는데 자, 첩계약이 예를 들면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무효가 됐는데 요 을에게 넘어간 이 부동산이 부당 이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갑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다시 병려하고 또 첩계약을 맺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부동산이 넘어온 다음에 무효니까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결국은 무효란 이유 때문에 이게 계속 줬다가 뺏고 줬다 돌려받고 줬다 돌려받다 하면 요건 아예 귀재가 안 돼 버린다고요. 귀재가. 그래서 우리가 746조에다가 103조에 해당이 된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가 됐다.
요 불법이라는 건 위법, 적법, 불법 이사 여기는 103조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고, 원인은 여기 방금 첩계약이라고 했죠. 급여라고 하는 건 분명히 부동산이고요. 이렇게. 그럼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인데 그 103조 위반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급여가 된 것은 이건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거기 20번에 보면 이미 이행된 경우에 끊고요. 자, 불법 원인 급여 동그라미 불법 원인 급여가 되어 끊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또한 사회질서 위반자는 끊고 소유권 있죠.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 세모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 관계를 맺는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동그라미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첩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첩계약을 맺었어요. 을에게. 그리고 부동산이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 여자에게. 그럼 요 둘산의 계약에 요건 당연히 뭐예요? 103조 위반이 되니까 당연히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부동산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을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건 첩계약을 인정해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매매했다고 합시다. 이 집을.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자, 이 여자가 첩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선의이거나 또는 알았다. 악이이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반사적으로 을이 소유권자가 될 거고 그 소유권에 의해서 매매가 된 거니까 병은 선악을 따질 이유가 없죠. 을 여거를 병이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처럼 첩계약으로부터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그래서 20번은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21번의 반사회적 동그라미,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22번도 반사회적 동그라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세모여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몰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앞으로 103조 나오고요, 방금.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강행법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나왔는데 104조라고 하는 거 있죠. 104조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104조가. 그럼 강행법규 103조, 104조에 해당되는 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얘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절대적 무효라 그래요. 절대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 선의 3자 있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에게 뭔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아니,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3자에게도 뭘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선의 3자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축인이라는 게 되냐고 물어봐요.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에 유효로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 그래요. 근데 강행복규 103, 104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나중에 가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표현 대리. 그럼 표현 대리도 이게 적용이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건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가. 그래서 절대적 무효,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추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강행복규 그다음에 103, 104조인데 21번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22번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103조 유형들을 정리해 드린 거니까 1번부터 22번까지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연결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시간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